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자, 설 연휴 앞두고, 그죠? 마음도 급하고 하실 텐데,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이제 오늘, 설명하는 사실 내용들은, 그죠? 뭐, 지난주에 내용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소리 들려요? 또 다 이야기한 다음에 또 소리 안 들린다고 하지 마시고, 소리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세요. 뭐야, 이거. 네, 부자 여신님, 새아지님, 예. 자, 이제 항상, 이랬어요. 이 추석 연휴나 뭐 설 연휴, 이거 앞두고, 그죠? 여러분들 매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주간에 들어오게 되면, 아, 뭡니까? 올라가면 팔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이.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갈 마음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쉽게, 수익 나게 안 해줘요. 응? 그게 비단 우리만 연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화고, 그죠? 대만은 이미 오늘부터 휴장이고, 그죠? 중국도 춘절 연휴 7일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휴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우리 시장,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4분기 실적 부분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을 기대하면, 설과,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실적 발표. 우리 시장도 뭐해? 실적 발표.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세게 나오죠. 그죠? 기업들이 많은 그 부분도 이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보게 되면,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지금 오늘 그렇게 쉼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 못 끝내잖아. 그죠? 그게 아쉬운데, 여튼,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죠? 이런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에,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4분기 실적만 조심을 하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배경 부분이 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건 제 유튜브에 있어요. 자세하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 그죠? 이거 하나하나 차트로 애널들의 다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흐름에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답답할 거예요. 왜 답답한지를 지금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미국 시장의 주도 섹터의 이 변천, 흐름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런 거지. 카카오 저점에 샀으면 20% 넘게 먹었죠, 그죠? 어느 주식이나 올해 1월 2일 날 저점에서 샀으면 대부분 10% 이상 큰 건 50% 넘게 상승한 것도 있죠. 그지? 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게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그죠? 여튼 다 수익이야. 그런데 그거는 말 잘하는 방송에서 뭐 유혹하는 방송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섹터에 순환하는 거를 종목 섹터를 이쪽에서 샀다 팔았다, 저쪽에서 샀다 팔았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다 물려 있는데. 그죠?
다 물려 있는데 무슨 그게 응? 올해 1월 2일 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산 부분, 최저점 라인 부분에서 산 부분이라면 몰라도 2020년 그때부터 주식을 매매해서 내려온 부분은 그 흐름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흐름 속에서 뭐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시황과 내용 그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응? 과매도권에서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낙폭과대 섹터의 순환 흐름이 전개가 된다. 120일 이평선, 경기선까지. 조금 심한 건 실적선 200일 이평선까지. 그런데 그 낙폭과대 섹터가 순환 로테이션을 갖게 되면 주도 섹터가 나타나질 않아. 주도 섹터가 나타나질 않아. 왜? 낙폭과대 순환하는 쪽에 기관이 특히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낙폭과대가 여러분들이 마음같이 그죠? 죽으라고 빠진 게 뭐 반 이상 올라오느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 주도 섹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진행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요일 그 과정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이하인 그죠? 저는 여러분들께 뭐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의 종목은 잘 언급을 안 해드리잖아. 그죠? 왜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천억짜리는 방송에서 막 그거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뭐 그 타이밍에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흐름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노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온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 자료는 어제 종가 라인이에 그걸 참고해서 오늘 뭐 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코스피 위에 게 코스피, 아래 게 코스닥. 파란색이 뭐예요? 120일 이평선. 회색이 200일 이평선. 코스피가 120과 200일 이평선. 오늘 120일 이평선 살짝 붕괴했다가 지지했는데 그 위치까지의 반등이죠. 그러니까 이 지수만큼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뭐예요? 평균 중간급인 거예요. 중간급. 섹터 종목 부분이. 그죠? 그러면 거래소는 120, 200 요 사이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요 파란색 121 이평선까지도 못 왔죠.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항상 투자 주체의 시장이 있어요. 2020년은 개인 투자가의 장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개인 투자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장세다고. 지금은 외국인 주도의 흐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200여 개 종목 중에서 물론 중소형 종목이 뭐 당일 뉴스나 이런 흐름 때문에 팍팍 뛰고 하는 종목도 있지. 오늘 뭐 저 셀바스 AI나 그죠? 뭐 로봇 관련주나 이런 건 막 뛰잖아요.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은.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지수상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적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한 부분이 섹터의 순환, 왜 지금 낙폭과대의 순환 부분, 조금 전에 지수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라고. 삼성전자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다가 1% 내외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는 그 위치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수상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현대차, 자동차 그거보다 못하고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도 못 오고 나중에 이제 섹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현대중공업과 정유, 조선과 정유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실 16만 1,500원 현대중공업이 고점 찍고 작년 4월 달에 대부분은 산업재 소재는 작년 4월, 2021년 4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응? 왜? 중국 경기 최고 흐름 부분에서 찍고 내려온 거예요. 왜 제가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이에요. 중국이 곧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이거 보셨잖아. 그지? 이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전에 그죠?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2, 3%대의 성장률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아주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위험성은 있지만 성장률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올해 2% 이하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2% 이하.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반짝 상승을 했지 중국도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죠? 우리나라도 80년대 건설주 난리 나고 뭐 하면서 왜 성장을 막 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10% 20%대 성장을 하던 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구마저 감소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가 지금 절벽이잖아요. 출산율 절벽. 인구가 절벽이 아니라 출산율이. 그죠?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경제활동 고령화 진행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중장년이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경제 성장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중국도 61년 만에 첫 마이너스. 인구가 그런 가운데 3.0%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해? 제조업. 왜? 제조업이면서 산업재, 소재, 반도체 이런 쪽이 다 약세를 보인 이유라고. 왜? 이 3%가 쇼크를 이미 5.5%는 달성 못할 거라고 시장은 알고 있었고 그래도 3% 이상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 중국, EU인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4, 4분기 실적엔 영향이 더 있을 거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일부 충격이 나온 거고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이전 저점을 붕괴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늘 나름 이 중국 관련주이면서도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면 또 핵심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얘기하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S51 1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져서 6만 원 떨어졌네? 그죠? 별로 많이 안 떨어진 폭인 거지 얘네들은. S51도 12만 원에서 7만 원. 딱 반토막밖에 안 났네. 반토막도 안 났네. 그죠? 그러니까 계속 행보야. 특히 더 갈 이유도 없어. 산업이. 수지가 어떻고 할 거 그거 저도 뉴스 나오면 카페에 올려드리긴 하지만 관심도 없어요. 조선주는. 응? 여기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저점에서 반등하는 부분은 반등할 수 있어.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는
흐름에 주도 섹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건설, 화학. 그죠? 건설은 지금 저점 부분을 1월 3일 날, 응?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은 언제 나왔어요? 9월 30일 날 나왔어요. 그죠? 2234포인트. 9월 30일 영국 총리 뭐 이거 난리치고 긴축이랑 하고 하면서 환율이 1444원일 때 기억나시죠? 그런데 뭐 난데없이 1월 3일 날 저점을 만들고 있어. 별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급락하다가 반등해서 120일 이 뭐야 파란색이 120일 요 회색이 200일 평선이었잖아요. 요런 데 반등했다고 막 추세가 전환됐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폭이 심하면 되돌리는 여기서 얘도 요 한 37,000원에서 47,500원까지 10,000원 이상 반등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 15% 20% 반등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느 순간에 외바닥 부분에서 반등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 않아. 그런데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쪽은 뭐에 중국하고의 연관성이 강해. 이미 뭐에 4월 달 철강이 4월 그리고 화학이 2, 3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대한유화는 작년 2, 3월에 먼저 고점을 쳤지. 그죠? 40만 원짜리가 10만 원 딱 4분의 1 토막 났잖아. 응? 고점 4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 4분의 1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쭉 내려오다가 10만 원이 20만 원, 18만 원이니까 그죠? 오늘 대한유화가 조금 약세 보였을 걸, 그죠? 마지막에 저 플러스로 전환했나 뭐 할 텐데 이건 어제 차트예요. 어제까지 차트. 그런데 얘는 먼저 돌아섰잖아요. 딱 정확하게 9월 30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찍을 때 저점을 찍고 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정유보다는 화학 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얘 10만 원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에서 18만 원이 돼버렸으니 그죠? 19만 원 근처로 가면 거의 20만 원이라고 하면 뭐해? 100% 올랐네. 그죠? 10만 원에 산 사람은 10만 1,500원 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에 산 사람은 아직도 뭐해? 배고픈 상황이지. 여기까지는 못 가. 이 3, 40만 원대까지는 못 가. 그러나 이전 고점 라인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 이 추세 흐름이면 27만 5천 원 라인 정도까지는. 자, 그거 설명하려고 종목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차트 모습이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티플을 높여줬던 성장 섹터들한테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셀트리온 쳐다보지 말라고 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뭐 해가지고 백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 맞으시잖아. 그죠? 지금 뭐 해외에 뭐 한다 뭐 해도 주가에 반응도 없잖아. 그지? 얘도 이미 5월 달에 저점은 찍었어.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중간에 하락하던 종목도 어느 순간엔 자기 타이밍에 오면 20% 30% 반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 섹터가 될 수는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100만 원에서 지금 79만 원, 7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고점 대비 밀린 거로 보면 거의 떨어진 게 없어. 그죠? 거의 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장이 코스피가 33%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폭으로는 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 위메이드 보게 되면 카카오는 17만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응? 얘도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는 더하고 20만 원짜리가 4만 원 됐으니까 얘는 열외 위메이드는.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런 주식을 사서 얘가 뭐에 카카오가 다시 10만 원이 오고 15만 원이 온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자가 뭐예요? 이거야. 응? 낙폭과대의 흐름으로 왜 미국이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는 건 분명하지만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이전에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으로 회귀하지 못해. 멀티플을 많이 줬던 거를 깎아먹은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다 이제 대부분 121 이평선까지 못난이가 아니면 121 이평선 라인까지 밑에 있던 애들은 반등을 한 거야. 그죠? JYP는 더 센 애지. 그죠? 이런 애들은 뭐해? 낙폭과대의 반등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폭과대가 반등 흐름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런 애들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금융주를 7,600억 정도 샀죠. 그죠? 3조 5천억, 4천억 정도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샀다면 거기에 7,600억 정도는 은행주 샀어. 왜? 지네들 지분이 주구장창 많잖아. 그죠? 밑에가 하나금융지주인데, 그죠? 뭐 하나금융지주 지분 한번 여러분들 보신 분 계셔요? 금융주들 지분. 주주환원 정책과 연관돼서 그죠? 외국인들의 지분 71%. 하나금융지주. 그죠? 배당 따먹겠다는 거잖아요. 배당 성향을 늘리고 KB금융 74%, 하나금융 71%, 신한지주 63%, 비엔키 이렇게 조그만 은행들은 뭐 좀 지분이 작지만 기업은행이나 그죠? 5대 금융지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70%대 근접해 있어요. 특히 KB금융이 74%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올리면 지네의 도움인 거예요. 지네 주식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차트는 잘 만들어놨지, 그죠? 오늘 뭐 요 은행주만 12시 제가 빼먹어가지고 오늘 12시에 올렸고 12시 차트 기준인데, 그죠? 모양은 잘 만들었어, 기술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흐름으로. 보험주도 난데없이. 그죠? 차트 잘 만들어 놨고.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저도 별로 이 섹터는 좋아하지 않아. 응? 실적은 뭐예요? 은행주들이 지금 가격도 실적에 비하면 싼 거고. 뭐 제가 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응? 왜? 성과급 장치 하는 은행. 배 아픈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무위험 이자 수익만 죽으라고 해대고. 그지?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해서 해외 IB 대형 은행들처럼, 이자 수익 말고 다른 것들을 좀 확장을 해서 제대로 된 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서민들 등이나 쳐서 예대금리 마진이나 그건 완전 무위험 수익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거, 그러면서 성과급 장치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근무 시간 줄이고, 그죠? 저도 막 인터넷 뱅킹이 어려웠고 모바일 뱅킹이 어려워하는데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힘든 상황, 지점 다 축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만 잔뜩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미국 시장도 여행 관련주들이 가장 추세적으로는 나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의 종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왜 이번
순절, 그리고 확진자 이것만 잘 넘어가면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파라다이스나 GKL, 카지노도 양호한 흐름이고 모두 투어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도 양호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카지노는 몰라도 여행 이런 쪽, 뭐 이쪽은 공략을 못 하겠어요. 왜? 시가총액도 좀 작고 거기다가 뭐해?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기대감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죠? 자, 뭐 그건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예비 주도가 될 수 있는 예상 부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자, CS인드나 하나솔루션 이게 이제 풍력과 태양광, 그죠? 다 이평선 깨고 120, 200일 요 라인 부분에서 지금 딱 돌파하고 놓여져 있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근데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일봉만 바라봐서는 안 돼. 일봉의 이 흐름과 월봉과 주봉 흐름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 똑같은 일봉에서 움직이더라도 자, 이거 제가 일봉 월봉 뭐 다 저 캡처해가지고 저 원고 만들기가 그거에서 그렇지 그거 했는데 잘 보시라고. 자, 낙폭과대라고 하는 성장주 월봉 들어온 거에 이렇게 계산하면 쉽잖아, 그죠? 월봉으로 바닥 마이너스 3%에서 16% 고점, 고가가 22%니까 25% 월봉 정도 상승한 거예요. 이걸 주도 섹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경제방송이나 뭐 이런 데는 얘네가 한 15% 급등하는 날, 급반등하는 날에는 완전히 얘네가 막 주도 흐름을 보일 것처럼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겹겹이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게 엄청 필요로 한 거예요. 여기서 네 달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미국 시장에서 더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긴축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의한 반등이라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시간 관계상 본론 여러분들에게 타이틀을 이야기했었던 업종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업종 주도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미없고 그죠?